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3단원 덧셈과 뺄셈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6 더하기 28입니다. 위에 36 그래프 36개, 그 다음에 28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선 8개와 6개를 가지고 신모양 10개짜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10개짜리를 한 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낱개로는 몇 개가 남느냐 이런 거 얘기죠. 자, 6개를 그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여기는 8개가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위에 그래프가 잘려서 자, 그러면 여기 8개가 있는데 여긴 6개가 있고 6개에서 이쪽으로 2개를 주게 되면 이동시킨다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에는 4개가 남겠죠. 그리고 8개에서 2개가 늘어나서 10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모형 1개가 생겼고 낱개 1개짜리는 4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36 더하기 2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6에서 이 6에서 이 8개 쪽으로 2개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28은 30이 됐겠죠? 36은 2개를 줬기 때문에 34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4 더하기 30이니까 얘는 64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푸십시오. 자녀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의욕은 넘치고 자녀는 수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자, 화를 내서 자녀에게 한 문제를 강제로 풀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또 화를 내겠구나.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은 아이로서는 싫은 거죠. 따라서 아이는 수학을 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요거는 좀 어려웠네. 그렇지만 잘할 수 있어. 진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너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어려서 이거 못했어. 엄마도 역시 엄마는 어려서 이게 엄청 어려웠는데 너는 잘하고 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자녀는 수학 문제를 풀면 엄마 아빠가 평소와 다르게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하게 될 겁니다. 칭찬은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4 더하기 39가 있습니다. 역시 39를 40으로 바꿔볼까요? 요 4에서 4개 중에서 1개를 이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39는 40이 되겠죠? 하나가 커서 얘는 40이 되겠습니다. 40. 그리고 54였는데 4에서 하나를 줬기 때문에 53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93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제 학교 과정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4개하고 9개를 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1개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10개짜리 한 묶음이 생겼죠. 그리고 낱개로는 3개가 생깁니다. 10개짜리 한 묶음이 생겼다는 거를 한 묶음이 더 생겼다는 걸 위에다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1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다시 하면 4와 9가 있었는데 4개에서 9에게 1개를 줘서 낱개로 3개가 생겼다. 그리고 10개짜리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13이 되는데 하나가 1은 여기 위에다 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93이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요거 39를 40으로 바꿔서 더하는 것은 국어 노트를 많이 쓰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이 뒤에 설명한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방법이 많으면 자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한다면 한 가지 방법을 고수했을 때 얻는 불편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학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거 43 더하기 39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9를 40으로 만들겠습니다. 3에서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낱개로는 얘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40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됐을 테고 쟤는 42가 됐으니까 82가 되겠죠.
자, 그럼 교과 과정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하나를 줍니다. 그럼 얘는 열묶음짜리로 변했겠죠. 그럼 낱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묶음짜리가 하나 생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82가 나옵니다. 자, 학교 과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가 있고 7개가 있습니다. 그럼 3개를 7개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열묶음짜리가 하나 생기고 낱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묶음짜리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다 더합니다. 그러면 90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하죠. 두 수의 합을 빈 곳에 쓰세요. 그러면 합니다. 자, 역시 5에서 8개 쪽으로 2개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럼 얘는 40이 됐겠죠? 그럼 얘는 2개를 줬으니까 얘는 43입니다. 그럼 더하면 83이죠. 자, 초등학교 교육과정대로 하겠습니다. 더합니다. 역시 5개에서 2개를 8개로 주면 열묶음짜리 하나가 생기고 낱개로는 5가 3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앞쪽을 더하면 83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7이 있으니까 16에서 이쪽으로 3개를 이동시킵니다. 3개를 이동시키면 얘는 3칸 더 갔기 때문에 60이 됐을 겁니다. 60. 그리고 얘는 3개를 줬기 때문에 13이 됐겠죠? 그래서 73입니다. 자, 교과 과정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교과 과정 57 더하기 16이죠. 자, 어느 쪽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7에서 한번 6으로 보낼까요? 7에서 6으로 4개를 보내면 얘는 열묶음짜리 하나가 생겼죠. 그럼 7에서는 낱개짜리 1개짜리가 3개가 생깁니다. 열묶음짜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5 위에 1 하나 써주고 더하면 7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학을 푸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신을 응원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엄마가 화를 내고 아빠가 화를 내면 넌 이것도 못 푸니? 라고 말한다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엄마 아빠의 응원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칭찬하시면서 자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의 편, 엄마 아빠는 아이의 편이다, 너의 편이다,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수학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배트맨을 보니 그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동으로써 자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틀려도 할 수 있어, 나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